자, 지금 저희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좀 보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마이뉴스 예. 홈페이지 첫 화면 1면 머리 기사가 바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씨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 김기원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본부장이 인터뷰 인터뷰를 잘하셨죠.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 여기서 공개한 김건희 씨 계좌 이거는 주가 조작 자백이다. 이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고요. 예. 어떤 게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김기현 지금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장 지난해 10월에 윤석열 후보 측이 공개한 김건희 씨 주식 거래 내역을 보고 작전 맞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네, 그 당시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한증권 계좌 거래 내용 일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김 본부장이 증권사 근무경력 22년차 베테랑이고 이게 자신의 눈으로 봤더니 해명이 아닌 자백자가 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윤 후보 측은 김건희 씨가 이 씨에게 신뢰를 잃어서 그러니까 이 이른바 이 전문가 주식 전문가 이모 씨 이 씨에게 신뢰를 잃어서 2010년 5월 20일부로 주식 계좌를 회수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손해를 입힌 전문가의 선택을 믿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계 정리할 때 그 사람이 매수했던 종목 다 팔아버리는 게 그게 상식적이라고 해요. 근데 김건희 씨는 이 씨가 매수했던 도이치모터 주식 다른 계좌로 옮겨놓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서 벗어나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이 패턴 이게 작전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해소가 된다. 이게 김 본부장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 이 대선 전에 김 씨에 대한 검찰 조사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의 유불리 따져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이게 허용이 되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대통령의 부인도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받을 만큼 주가 조작이 일상화된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우려를 인터뷰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박 논평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게 허위다. 허위 및 명백함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근거 없이 단정적인 내용으로 인터뷰한 것에 대해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 이양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을? 예, 저는 이건 이미 홍준표 후보가 잘 지나지 않았습니까? EJ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주가 조작이 활발하던 시기에 계좌는 왜 공개를 안 하고 그 전 시기에 계좌만 공개하냐? 네네. 계좌 다 깔아. 이게 홍준표 의원의 일갈이었잖아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김건희는 일반 국민들은 바보다. 윤석열은 일반 국민은 정치에 전혀 관심 없다는 망언을 일삼고 다니던데, 그러니까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주고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발언하고 다니는데 다 까야죠. 그럼 신한은행 계좌만 다른 게 다 됐다면서요. 그것도 까야죠. KBS 보도로 드러났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오마이TV에서 5대 쟁점 팩트 체크를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시영 기자님인데요. 저희 일단 기사가 나왔죠. 처음에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으로 이득을 봤는데 이 도이치모터 주가 말고요. 네. 근데 공모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사건은 잘 보시면 김건희 녹취록에 내가 조남우가 오는 가족 같은 관계이고 권오수랑 20년 특수관계라는 게 나와요. 남녀가 특수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특수관계이거나 그건 아니라고 치면요. 어떤 게 특수관계가 되죠? 일방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을 때 또는 뭔가 정말 깊숙한 친분이 있어야 특수관계라는 표현을 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특수관계란 말 함부로 안 쓰잖아요. 남녀간에. 근데 김건희가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조남욱 비리와 무정, 윤석열, 김건희, 최은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관계란 말이 나오고 같이 술 먹고 돌아다니고 전보로 돌아다니는 무정 스님이 윤석열, 김건희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권오수 또 나오죠. 20년 특수관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권오수가 무엇 때문인지 김건희에 계속 특혜를 줬는데 도이치 파이낸셜 공모에 참여했다라 거짓말한 거거든요. 특혜를 숨기려고. 근데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냥 특혜 주식을 배정해 준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윤석열 주장 거짓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측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엄청 하고 다닙니다. 두 번째 도이치모터 주식 윤석열이 계속 그럽니다. 전 기간을 공개 안 하고 도이치모터 주식 손해보고 팔았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이후 주가 올랐고 최소 이건 제티 보도로 최소 7천만 원 수익을 누렸고 네. 세금을 나중에 낸 것까지 세금도 안 낼라다 걸려가지고 네. 대선 후보 된 다음에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게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탈세 의도도 있었던 겁니다. 주가 조작 의도뿐만 아니라 탈세 의도가 있었고 손해보고 다 팔았다고 거짓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위에 주가 올라고 7천만 원 수익 최소 확인된 것만. 최소. 그리고 세금도 안 내 3년 늑장 납부한 게 확인된 겁니다. 네. 이것도 윤석열이 거짓말한 거죠. 손해보고 다 팔았다고 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주식 거래를 안 했다 그랬어요. 네. KBS 보도로 무려 40여 건의 주식 거래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계좌가 등장합니다. 신한은행 계좌가 아니라 미래에셋이나 뭐 이런 데가 등장을 했죠. 이런 네. 대신증권 계좌가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경찰이 내사 결과 저기 혐의가 없어서 중단했다. 네. 그게 아니고 금감원 같은 데서 자료 협조를 제대로 안 해준 겁니다. 금감원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주가 조작을 제일 먼저 때려잡아야 될 때 금감원인데 네. 워낙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 일가가 인맥도 화려하고 힘도 세고 그다음 로비나 뭐 향응도 많이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속하고 무례하면서도 비선 비리 공동체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무 이비 공동체. 아하. 무식, 무능, 무당, 심지어 무례하고 예. 그다음에 비선 비리 사무 이미 공동체인데 금감원 협조를 안 해줘 경찰이 어쩔 중단한 겁니다. 당시엔 또 윤석열이 검찰 간부였고 예.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겠죠. 다섯 번째 윤석열께서 그래봐야 공소시 지났다는데 네. 지금 이 주가 조작 2011년 12년 이때 활발하게 있었기 때문에 네. 공소시효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 오마이TV에서 2012년 팩트체크한 12월까지 거고요. 있었기 때문에. 예, 네. 뉴스타파가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말 기념비전 또 보도를 합니다. 네.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단계에서 고노시장 소개를 만난 주가조작 선수 A 이모 씨 이정필입니다. 구속됐습니다. 참고로 다 구속된 거 아시죠? 네. 이정필에게 계좌를 빌려 17억 원어치 주식 사들였다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그 여기까지는 어쨌든 윤석열도 공개를 했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웃기는 거죠. 아하. 일종의 이것도 불법일 겁니다. 차명거래한 거예요. 주식을요. 딴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자기 주식인데 사실상 본인 명의긴 하지만 네. 이정필이가 거래를 한 거니까 이것도 아마 관련 법규는 위반일 겁니다. 두 번째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사건 2단계에서 주포 중 하나인 B라는 또 다른 이모 씨가 등장하는데요. 네. 거기서 계좌 2개를 또 빌려줍니다. 이걸 안 알려진 사실이죠. 18억 5천억만 원 주식을 또 샀습니다. 네. A와 B는 김건희 씨 계좌를 활용해 수백 차례 범죄적 거래, 즉 가장 매매, 통정 매매, 고가 매수, 물량 소진 주문, 허수 매수, 시가 종가가 아니어 주문 등을 감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A 씨와 B 씨가 두 명의 이모 씨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뉴스타파가 공소장을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주가 조작 시기에 또 다른 이모 씨한테 계좌 2개를 또 빌려주는 겁니다. 아하. 계좌가 한 개가 아니에요. 신한은행 예. 계좌. 위안은 별도로 김건희 씨가 계좌만 빌려준 게 아니라 빌려서 맡긴 게 아니라 고노세자의 권유를 받고 4억 9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직접 매수를 합니다. 네. 본인이 직접 매수돼요. 매수도 했다가 나중에 매도돼서 저희 제티표보다는 7천만 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동안은 김건희만 한 거로 나왔잖아요. 이거 최은순 저는 뛰어들지 않을 리가 없다고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은순 녹취에 내가 도이치모터스 내가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 김건희 씨와 똑같은 선수 A에게 이정필입니다. 계좌를 맡겼고 이 계좌는 김건희 계좌 수차례 엄마하고 딸이 계속 수차례 통정 매매를 하고 최은순 거제로 거래 액수는 무려 7억 500만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는 91명의 이 주가 조작에 동원되거나 연루된 계좌가 91명의 계좌 중인데 네. 가장 많은 수의 계좌를 동원한 5명 가운데 1명이고 계좌를 5개나 동원했다는 거예요. 김건희가요. 네. 매수 액수로는 4위고 매도 액수가 합친 거래 액수로는 3위이고 근데 범죄 일람표에 나오지 않는 매도 주문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다 합치면 거의 1, 2등을 다툴 수도 있다. 김건희 씨는 90명의 계좌를 봤는데 1차 작전의 주포와 이모 씨, 2차 작전의 주포 또 다른 이모 씨 모두의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사람이다. 이 모든 건 더 이상 추정이나 짐작이 아니다. 검찰의 공소장, 범죄 사실 일람표에 나온 내용들이다. 자, 이러고도 윤석열 씨, 국민의힘당 이양수 씨, 네. 최지현 씨, 아하. 그러고도 아무 상관없다. 손해보고 팔았다. 그 다음부터는 주식 거래도 안 했다.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가 등장하는 게 300번이 넘습니다.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라면 289번이 나온다. 289번, 300번 가까이 나온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제가 아까 방금 전해드린 이 기사,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런 내용이었죠. 작전 막내 멀 이렇게 예. 김기현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이 증권업종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예. 이거는 이제 오마이뉴스 류승현 기자의 단독 인터뷰 기사인데요.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반박했잖아요. 법적 조치는 한다고 예. 했는데 오마이TV가 이와 관련한 후속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고 오마이뉴스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이양수 의원님, 최재현 대변인 좋습니다. 법적 조치하십시오. 저희들이 그 본부장님 변론할 건데 이건 법적 조치 민영사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요. 100%요. 100%. 우리 사무 직권본부장님이 승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TV 토론이 또 예정돼 있어요. 경제 분야에 또 하필이면. 그래서 뭐 예상하는 바로는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대장동 얘기를 또 할 것 같고. 대장동 이야기도 아마 윤석열이 함부로 못 할 거예요. 그래요? 지금 김만배 녹취록에 내가 가진 카드 윤석열은 주거 이후에 또 나왔잖아요. 또 나왔죠 하나. 이게 우상호 영장이 본부장이 들어오면 어제 얘기를 윤석열은 했는데. 끝장이야.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여기도 죽는 얘기 나오네요. 또 끝장이야 나오고 그러니까 정영학이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나쁜 짓 많이 했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나한테도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우리가 한번 봐줬으니까 대장동 부산 저축은행 불법 부실 그렇게도 해석을 하시는군요. 좀 살살해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 서로 깐부처럼 조언을 주고받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윤석열 처음에 아예 모른다고 거짓말했죠. 근데 도저히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뭐 상가에서 몇 번 봤다고 뭐 눈인사만 했다 뭐 이렇게. 지금도 그 신분이 없다 이야기하죠. 밥이나 차 마신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어떻게 김만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대중공간이 아니라 기자들 공간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내밀하게 이야기하는 공간에서. 근데 김만배 누나가 왜 윤석열 아버지 집은 사줍니까? 5,170만 분의 1의 확률로. 거기 뭐 그쪽에 이제 돌아보다가 집이 나왔다 그래서 샀다고 개를 또 키우고. 대장동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윤석열 대치당합니다. 좋다 봅니다. 대장동 그분 윤석열이 이재명이라고 맨날 다니는데 지금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의혹이 나와버렸잖아요. 새로운 대법관. 뭐 그 대법관은 부인하고 있고요. 한국일보나 JTBC 같은 녹취록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분은 부인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란 건 확인돼 버린 거예요. 노영희 변호사가 접견 갔더니 남욱이는 원래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다. 맞다라는 입장 그대로고 김만배도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다. 천화동인 하천대유 사장도 현 사장도 공산당이었다. 돈을 계속 뜯어왔다. 성남시 확정이라고. 법정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런 부분을 볼 때 대장동 우병우까지 등장을 해서 이재명을 치려고 한다. 그런 부분들 볼 때 누가 대장동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까? 50억 클럽, 박영수, 김만배, 이번 나온 조재현, 양승태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전부 다 박근혜 정권 인사들입니다. 100%. 온유철, 이경재까지 전부 다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입니다. 전부 다 보수 고위 법조입니다. 대장동 개들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계속 제 연구원 입장에서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이 밑자락을 깔고 원래 하던 사람 구속시키고 부산저축 대출받은 세력들은 살려주고 그 돈하고 SK 최기원 씨 돈 400억 들어오고 그 다음에 컨소시엄 깨질러 할 때 하나은행하고 화천대유하고 컨소시엄 윤석열, 박영수 특히 곽상도와 개입해서 연결시켰다는 의혹이 있고 그래서 하나는 1.5조를 하나는 컨소시엄 1.5조라는 돈을 냅니다. 윤석열 너무 뻔한 거짓말. 3억 5천 들여서 1조 원을 벌었대요. 그건 회사 설립할 때 자본금이고 3억 5천원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들인 돈이 3억 5천 뿐입니까? 부산저축 대출을 받은 돈도 초기에 투자가 됐죠. 지금도 회수가 안 돼 있죠. SK 최고은행도 400억 투자 받았잖아요. 그게 투자금입니다. 지금 망하면 어떻게 되죠? 다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3억 5천을 투자했다고 대놓고 처음에 이제 자본금 합니까? 얘기만 하면서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나중에 아파트 건설까지 해서 1.5조의 돈을 대출해 줍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다 이 사람들 평생 갚아야 될 네네.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3억 5천 투자했다는 거짓말, 이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유사사무소학과 네. 저기 네트워크본 해체되고 보은행한 사채에 불법 유사 선거사무소 의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뭐 대장동 3억 5천 들였다.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다. 윤석열이 그러고 다니는 거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고발합니다. 좀 이따가 그래요, 또 고발합니다. 네, 고발 계속 하고 선관위하고 있는데 경찰하고 뭐 하는 겁니까? 즉각 나서서 수사하면 금방 드러날 내용들인데. 근데 이런 내용들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 TV 토론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선후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도 물어봤죠. 이재명을 물어봤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나온 거 없다. 다 공개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너무 이런 게 좀 거짓말 하더라고요. 변수가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상황들이. 이번에는 주가 조작은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국민들 절반 이상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데 가만 안 있죠. 지금까지 그래요. 밝혀진 사실은 주가 조작이 막 확실합니다. 근데 윤석열 오늘도 거짓말한다. 네. 그러면 저는 지지율 상당히 떨어질 거라 봅니다. 그래요. 솔직하게 뭐 선수들한테 속아서 연루가 된 것 같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나마 50점이라도 먹겠지만 그것도 거짓말 변명이지만 손해 보고 나갔고 그로 전 투자 안 했다, 연루 안 됐다 하면 이미 지금 밝혀진 사실만 봐도 주가 조작 확실한데 석고대줘야 돼. 주가 조작 확인되는 순간 윤석열 부분은, 근데 윤석열 검찰 간부 때 지금 저지른 일이잖아요. 교육사기, 경력사기도 검찰 간부 때 저지른 일이고요. 양평 부동산 투기, 송파동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차명보이도 윤석열 검찰 간부 때 벌어진 사실 일입니다. 당장 둘이 석고대조하고 후보직 사퇴해야 돼요. 어디서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을 찬탈하려고 해요. 무식, 무능, 무당, 무례한 세력, 비선, 비리 세력, 거기다가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에서 전국에 20만 평을 미니 신도시급을 가지고 있었어요. 윤석열 일가가 57개 지역에. 네. 어디 이런 세력이 지금 정권을 신성한 우리 국민들의 권력을, 국민들 보양 권력을 잡겠다고 나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와파카도 하고 다니고 막 신천지 세레모니 비슷한 거 하고. 진짜 열불 납니다. 정말 이건 시민 한 사람으로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안진걸 소장이 참 열변을 정말 오늘도 토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얼마나 좀 드러나게 될지, 또 토론 통해서 영향을 미칠지 여론에. 오늘 또 센 거짓말한다. 네.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일가의 엄청난 부동산 투기, 차명 보유, 탈세 의혹. 거기에 가족들하고 심지어는 지인들까지 다 동원된 거 확인됐어요. ESIND, 은순이네 뒤지게 투기 많이 하는 회사, 은순이네 뒤지게 비리 많은 회사, 은순이네 뒤지게 윤석열부터 비호받은 회사, ESIND. 그런데 이 D가 도터입니다. 도터. ESI, 은순이, 앤드, 도터. 김건희 딸, 은순이의 딸 김건희인 겁니다. 이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심지어 주가 조작에 나는 최은순이 안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이제 최은순까지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그러고 다닌 거예요. 어느 순간 윤석열 그걸 알면서도 사귀었고, 피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피자들하고 사귀고 이러면 처벌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버렸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겁니다. 피자들한테 향을 받고 용돈을 받아요.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겠죠. 그러면 그걸 처벌 안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결혼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결혼을 했을까? 저도 솔직히 저는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것까지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하겠네. 최은순, 김건희 온갖 범죄가 있는데 조남욱이 소개시켜주고 무정이 연결해주고, 근데 이미 막 여러 가지 막 마음이 가고 정이 들고 특수관계가 돼 보니까 피자란 걸 중간에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용돈도 많이 받고 향도 많이 받고 스폰서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매우 높거든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혼까지 해버렸다라는 세간의 지적을 저는 검찰 안팎에서도 들었어요. 그런 지적을. 돈을 엄청 쏟아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윤석열이. 돈도 없는데. 자, 이 그런 것까지 나오는 겁니다. 경제 문제 오늘 토론에서 뜨거울 것 같고,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오늘 건도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주가 조작, 뭐 대장동 거짓말한다.
저는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선 판국에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야권 단일화였는데 예. 어제 안철수 후보가 내 길 가겠다 이게 선언을 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적으로 자기를 돕다가 지금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저 의식을 찾지 못하는데 선거운동의 최일선에서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그런 희생을 겪으셨는데 네. 보통 그러면 그분들의 유지가 나의 당선료, 나의 선전일 텐데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게 뭐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전망 아니었나요? 네. 근데 정말 저는 윤석열도 엇박하고 돌아다니는 꼴도 웃기지만은 네. 이준석 대표도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아,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게 네. 그 고인의 유지를 확인했냐, 유서 써놓고 다니냐, 네, 유언 네, 있냐. 네. 그건 어마어마한 폐륜이고 막말입니다. 음, 윤석열이 폐륜적 막말하고 다니니까 자기를 키워준 문재인 대통령을 뭐 히틀러니 무솔리니 비유를 하질 않나, 적폐 정권이어서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하지 네. 않나, 한동훈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는 막말과 망언을 하질 않나. 이준석도 완전히 지들이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했나 보죠. 네. 참으로 건방지고 오만방자하게. 아니 보통 우리가 마지막에 그분이 최선을 다하다 돌아가시면 그분의 유지를 그걸로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선거 운동을 또 하시다가 최일선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 안타깝게요. 그분이 유지라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없습니다. 아. 야 유서 있어? 유언 있어? 그게 아하. 어떻게 유지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없죠. 누구도. 그냥 단일화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단일화 안 된 이유도 윤석열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맨날 막말하고 조롱하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하려고 안철수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든 거죠. 네. 돌아가신 분들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두 명이 죽고 한 명이 혼 상태이고 많은 지금 사람들이 비탄에 빠져 있는데 난 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죽이면 허망 주면 되지 않겠어? 내가 선전하겠다, 네. 완주하겠다 그런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단일화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안철수 후보가요. 네. 근데 그런 안철수한테 평소에도 조롱과 막말 아끼지 않던 이준석 씨가 유서 있어? 유언 있어? 그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좀 엄청난 폐륜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볼 수도 있다. 무당층과 부동층들도 이 윤석열이나 이준석을 보면서 네.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와 최소한의 어떤 품격이 없는 집단이라는 걸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미 뭐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드러난 거죠. 족발 테러 사건, 네. 방역 갑질 사건, 어퍼컷 세레머니하고 돌아다니는 사건, 네. 무슨 신천지하고 유착됐다는 의혹, 무슨 방송 때 뭐 백미를 붙이고 나왔다는 의혹, 네. 부인 못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진짜- 대해서는 얘기가 아예 없네요. 예. 거기에 말 안 대해서? 해보죠. 왜냐하면 그거 부인하는 순간 논란이 커질까봐 지금 말 안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부동시 문제에 대해서도 부동시 문제 저는 그건 병역비리 확실하다고 봅니다. 반박을 또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예. 하고 뭐 고소고발 안 하고 있죠 아직. 예. 제가 알고 저는 그런데. 병역비리 확실하다 봅니다. 음. 아니 한 번도 안경 쓰고 다닌 적을 못 봤어요. 이번에 선거유세에서도 이게 계속 보고하던데 안경 안 쓰고 그냥 예, 잘 안경도 안 보고하더라고요. 쓰고요. 공문할 때도 제대로 눈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야구도 하고 다니고요. 당구도 예. 잘 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원래 술 많이 먹으면 눈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요? 예, 예. 술이 간에 영향을 끼쳐서 눈도 시력도 침침해져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보면. 예. 오히려 시력 좋아 보이던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예. 울고 남아 있고. 이준석 씨는 이번에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또 페이스북에 자기가 뭔 잘못했냐고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상식적으로 예, 얘기할 자기가 수 할 있다. 수 있는 지적이다. 할 수 있는 지적이다. 끝까지 안철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쪽을 있던데. 조롱하더라고요. 아하. 니들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럼 결국에는 야권 단위화는 안 된다 이렇게 물 볼 수 건넜다고 있을까요? 봐야죠. 물 건너갔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여지가 남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걔들은 같은데. 지금 지는 선거도 하고 민심이 지금 음. 밑바닥에 또 동요하는 게 느껴지니까 무조건 안철수 후보한테 단일화를 구걸하겠죠. 그래요. 하지만 어제 오늘 안철수 후보의 이런 강경한 태도를 봤을 때, 네. 그리고 이미 서울 너무나 많은 철수를 해갖고 철수 맨날 철수하는 철수라는 비아냥이 네, 가득한데 네. 국민들 사이에서 차마 이번 단일화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도 단일화 느닷없이 제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또 작용했다. 예. 지지율에. 아니 완주하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또 단일화 얼마 전까지 제안하니까. 하루 전까지 완주하겠다. 가만히 그래놓고 갑자기 단일화 제안하니 제안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 사람 말 바꾸네, 또 황당하네, 또 철수하네. 이 사람 철수하려고 또 나왔네. 그러니까 질 떨어진 거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어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다시 또 국민의힘과 단일화하려고 그런 모습 보인다. 그러면 다시 정치 예. 미래가 좀 없을 수도 있다. 시나리오 단일화 효과는 크지도 않을 겁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중에 국민의힘과 이준석이나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도 매우 많고요. 네. 또 오히려 중도 합리적인 이미지, 안철수 후보의 강점인 그런 이미지에 근접한 건 이재명 후보잖아요. 이재명 후보로 표가 돌 수도 있습니다. 아하, 오히려 예. 그럴 수도 있다. 참 상황을 저희가 매일매일 정말 들여다봐야 관심을 가지고 예. 들여다보고 있어야 이 대선 상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론조사 결과도 제가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어떤 조사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어떤 조사는 접전이고 또 어떤 조사는 이재명을 또 앞서는 조사도 있고. 지금까지 민심은 네.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 네. 코로나나 오미크론, 코로나 민심, 오미크론 민심, 네. 그다음에 부동산 민심, 청년 민심 여전히 냉담한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까지. 그래서 그게 5, 60%나 되잖아요. 이재명 후보 굉장히 불리하죠.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 캠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네. 정말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야 됩니다. 더 사과하고 위로드리고 네. 겸손하게. 그렇지만은 정말 경제와 민생 올인해서 네. 그다음에 이 초유의 코로나 위기, 그다음에 부동산 위기 이걸 반드시 해결하겠다. 능력과 실력과 실적으로 보답하겠다라는 걸 제대로 네. 국민한테 부각시키면 정부에 대한 실망한 민심이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이재명한테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